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업적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에게는 업적이 있다. 업적이란 성취해 놓은 일 또는 이룩해 놓은 성과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업적이 있다. 베켄바우어에게는 축구라는 업적이 있다. 마하트마 간디에게는 비폭력 저항이라는 업적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업적을 쌓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던져라. 그리고 답을 찾아라. 답을 찾아내는 순간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인가요? 그 다음 것까지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성공의 6가지 방해물.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업적을 쌓고 있는 위너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너들은 다음의 6가지를 그 답으로 제시했다. 첫째, 오만함이다. 오만한 사람은 질문보다 답변을 좋아한다. 늘 앞에 나서서 자신을 과시한다. 데무노 게테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둘째, 무지다. 무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편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타인의 업적을 운이 좋았다, 시기가 좋았다 등으로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엄청난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운을 통제할 수 있다. 무지한 사람들은 공은 둥글기 때문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피파 랭킹 100위 팀이 1위 팀을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100위 팀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팀이다.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국가대표가 된 것이다. 그 노력이 운과 조화를 이루어 강팀을 격파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독일이나 브라질 축구대표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아마추어 축구 동호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지한 사람은 축구 동호회끼리의 경기에만 나설 수 있을 뿐이다. 셋째, 허영심이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꾸민다. 타인의 눈에 자신이 좋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에너지는 부족해진다. 다시 말해 뛰어난 지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에게는 허영심을 찾을 수 없다. 넷째, 불안이다. 불안이 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집착한다. 집요하게 나쁜 상상들을 하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정말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 일정량의 불안은 나태와 안위를 경계하는 데 좋은 에너지가 되어준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언제나 자신의 변화를 가로막는다. 다섯째, 자기 해이이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지 않는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깎아내린다. 위너들은 그들에게 성공 일기 작성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작은 성취들을 꼼꼼하게 기록함으로써 자신감과 체계적인 자의식 함량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죄책감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위너들은 죄책감을 꼽았다.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나르시스트를 비롯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죄책감에서 탈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기 삶에 보람 있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다. 적절한 생각을 통해 적절한 일을 한다. 민우들에게 물었다.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적절한 생각을 통해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다. 적절한 생각이란 겸손함, 배울 준비, 검소함, 자신감, 자기긍정, 자기수용 등등이다. 적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나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 불평과 냉소적인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 몹시 열을 올리는 생각을 통해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린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탄식하지 않는다. 반면에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불평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성공은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씨를 뿌려야만 들뜸에 쓰든 사막에 쓰든 험난함을 뚫고 꽃이 피어난다. sak이 트고 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 모든 험난함은 성공의 불모지에서 성공의 비옥한 토양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핵심이다. 유리한 상황,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지금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작은 꽃도 얻을 수 없다. 적절한 생각에 바탕한 적절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릇이 큰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따르면 상황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좋은 결과들로 계속 이어진다. 적절한 생각과 적절한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삶은 절로 좋은 방향을 향해 나간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시작할 때 데스크 한 덩이와 인장 하나를 선물을 받는다. 우리는 평생 동안 데리석을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연장을 사용해 멋진 조각품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성공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다. 이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려면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한다.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생각, 적절한 방식, 적절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들은 말한다.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완전히 발휘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당신을 위한 자리 하나가 마련된다. 실전 연습. 나는 열정적으로 일한다. 내가 쌓을 명확한 업적을 규정하고 여기에 몰입한다. 2. 성공일기와 함께 깨달음일기를 쓴다. 이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3. 하루에 1시간 이상 적절한 생각의 확장을 위해 독서 시간을 확보한다. 4. 실망과 좌절은 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나를 자극해줄 좋은 동기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꾸준하게 던진다. 내가 목표를 이루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 한 챕터 더 읽어주세요. Just do it. 1960년에서 70년대에 아디다스는 전 세계 스포츠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다른 브랜드는 감히 경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때 몇몇 젊은이가 아디다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운동화 회사를 창업했다. 창업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었다. 세상의 질책과 비웃음, 부정적인 평가는 젊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상관하지 말자고. 그냥 하자. Just do it. Just do it. 이 세 단어가 젊은 그들의 열정에 불을 당겼다. 그들은 이를 회사의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Just do it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했다. 이쯤 되면 당신도 그들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을 알아챘을 것이다. 나이키는 창업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디다스를 앞질러 전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이키 본사의 직원들은 오늘도 Just do it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한다.
저였나요? 네, 폭포 증후군.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재력에 불과하다. 알고 있다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서운 실행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 실행가에게 알면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지만 우유부단한 게으름뱅이에게 알미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간의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가? 행동에서 나서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폭포 증후군을 겪는다. 그들은 나아갈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인생이라는 강물 속에 뛰어든다. 갈림길이 나와도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는 그냥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무력감을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몇 미터 앞에 거대한 폭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뒤늦게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지만 굉음에 묻힌 채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이다. 일찍 행동할수록 더 쉽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안착할 수 있다. 잔잔한 물속을 첨벙거리면 안전하고 편안하다. 하지만 인생은 잔잔하고 안전한 수영장이 아니다. 폭포와 협곡으로 이루어진 대항해의 여정이다. 저스트 두잇은 무작정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저스트 두잇이 성공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라.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어떤 행동을 미루는 것이 실수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운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 현재 미뤄두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씨를 뿌리기 위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좋은 기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너무 일찍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자신의 상황 중 몇 가지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가? 이 6가지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 변명이다. 언제나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저스트 두잇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적극적인 행동만으로 다양한 길이 보이고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 신생기업 나이키가 공룡기업 아디다스를 이겼던 것은 너무 많은 조건들을 미리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재능과 열정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만 적극적으로 집중했기에 그들은 불리한 사업 환경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냈다.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타이밍 또한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는 것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일찍 행동에 나서야 실수도 빨리 겪게 된다. 초창기에 겪은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다음번 의사결정의 방향에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어준다. 경험하지 않은 실수는 절대 미리 그 답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을 원했다면 2022년인 현재까지도 그 전략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고의 준비는 just do it. 그냥 실행하는 것이다. 실행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다. 기운이 좀 생기면 조깅을 하겠다는 전략은 매우 어리석다. 조깅을 해야 기운이 난다. 일할 맛이 나는 일자리가 생기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 또한 틀렸다. 열심히 일을 해야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생긴다. 기회를 얻은 다음 노력하는 삶이 가능한가? 노력이 기회를 얻는 삶이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가? 어느 창고에 쟁기가 2대 세워져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잔뜩 녹이 슬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녹이 쓴 쟁기가 질투 어린 눈으로 반짝거리는 쟁기에게 물었다. 나는 이렇게 녹이 슬고 보기 흉한데 너는 왜 그렇게 빛이 나는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는 세상이 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짝반짝 빛나는 쟁기가 대답했다. 내가 빛이 나는 것은 네가 억울해하는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유일한 척도.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는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빨리 달릴 이유가 있겠는가? 명심하라. 당신이 얼마나 목표 달성을 간절히 원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당신의 행동이다. 자신의 행동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점검하라. 뭔가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사람들은 뭔가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 행동에 나서는 법이다. 앨범을 하나 마련해 당신의 여러 가지 꿈과 연관된 시각적인 자료들을 수집해 보아라. 사진이나 도표, 그림 등을 붙여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가운데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가? 어떤 꿈이 내게 가장 간절한가? 스스로에게 가슴 뛰는 동기를 부여해줄 단어와 영감을 찾아보라.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동하라. 활용하라. 엘리코 카루소 이야기.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 엘리코 카루소의 꿈은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카루소는 자신의 꿈을 접어둔 채 순회 오페라단에 합류했다. 어느 날 카루소는 시칠리아 섬에서 한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카루소의 재능에 대해 예전부터 확신이 있었고 그의 오랜 꿈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친구가 카루소에게 물었다.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카루소가 대답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 친구가 다시 말했다. 내 말 뜻을 모르는구나.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기회로 무엇을 한 거냐? 그 말에 카루소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피나는 연습을 중단했고 타협했고 목표했던 꿈을 포기했다. 그러자 평범한 가수가 되었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도 별 감흥이 없는 삶을 살았다. 기분이 엉망이 된 카루소는 몇 시간 후 공연이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와인을 마구 들이켰다. 마침내 무대에 등장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대에 오르던 카루소는 실수로 여주인공의 긴 옷자락을 밟았다. 그 바람에 여주인공의 무대 의상이 찢어지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공연은 엉망이 되었다. 관객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겨우 무대가 수습된 후 다시 막이 올랐을 때 카루소는 속죄의 노래를 혼신을 다해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으로 열창했다. 마치 라스칼라 극장의 무대에 선 최고의 가수처럼. 야유의 휘파람을 불던 관객들은 소름이 돋을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자리에 있던 비평가들은 카루소에게 매료되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목소리라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카루소는 순회 오페라단을 뛰쳐나와 밀라노로 향했다. 그는 다시 피나는 연습을 했고 마침내 꿈의 무대에 오르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이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 카루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삶을 포기하고 차선만 유지해도 충분한 삶을 살았다. 진실로 당신에게 권유한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라. 변변치 않은 무대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객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할 수 있다. 위험한 것은 변변치 않은 무대와 당신의 삶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최선을 다해 노래하면 그것을 가슴으로 들어줄 관객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루어 놓은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쌓아온 업적이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그냥 행동하라. Just do it. 미연쌤 읽으시면 돼요. 실천 연습 1. 그간 미루어온 모든 것의 리스트를 작성해 그중 무엇을 오늘 처리할 건지 숙고한다.
2. 오늘부터 나의 꿈 앨범을 들여다본다. 삶의 5가지 영역, 건강, 인간관계, 재무 상태, 감정 상태 및 직업에서 실천하고 싶은 목표들이 있는가? 그 목표들이 꿈 앨범의 시각적인 형태로 등장하는가? 3.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유로 뭔가를 뒤로 미루고 있는가? 이 질문이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뒤에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네.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현자가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어떻게 항상 평온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현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멈춰서 있을 때는 그냥 서 있다. 걸을 때는 그냥 걷는다. 뛰어갈 때는 그냥 뛴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헉, 그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승님보다 훨씬 쉽고 적은 양의 일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현자가 답했다.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너희는 멈춰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것이다. 걸을 때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갈 때도 마음은 이미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서 무서운 적으로 떠올랐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고 믿는다. 과도하게 일하면 스트레스가 반드시 생겨나고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우선의 방책이라고도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믿음이다. 스트레스가 인간을 병들게 만든다는 믿음부터 살펴보자. 스트레스의 성격 자체는 건강하다. 인체를 이루는 세포들의 내적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된다. 이 호르몬은 인체 기능의 균형을 다시 복구시킨다. 스트레스는 그 제어 능력과 양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의 힘이 촛불의 형태로 사용될 때에는 인간에게 유용하다. 반면 불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스트레스 또한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외적 상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외적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 생성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다. 인도의 간디는 70년 넘게 날마다 16시간 동안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재들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난 다음 머릿속을 텅 비운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일에 다시 몰입한다. 2명의 승려가 함께 요랑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은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다. 둘 중 한 승려가 선뜻 나서서 여인을 어깨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 한참을 걷다가 여인을 도와준 승려에게 다른 승려가 이렇게 비난했다. 우리는 여인을 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는 어찌 여인을 어깨 위에 태울 수가 있는가? 여인을 도와준 승려가 대답했다. 나는 그 여인을 이미 1시간 전에 강가에 내려놓았네. 그런데 보아하니 자네는 그 여인을 아직까지 품고 다니는 것 같군.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좋은 가르침을 선물한다. 스트레스를 긍정적 힘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제어하는 탁월한 방법이 곧 집중이다. 모든 에너지와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에 남김없이 쏟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결코 피할 수 없다. 피하면 피할수록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뿐이다. 언제나 그렇듯 지혜로운 태도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다. 민어들은 말한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새하얀 종이에 가로로 수평선을 그은 다음 그 선 위에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떨어뜨려 보라.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서 온 것들일 것이다. 묵묵히 앞으로 나가면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거치고 출몰하던 스트레스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은정님?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 위너들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이 규칙들은 당신 삶의 회복 탄력성을 도와줄 것이다. 1. 가장 중요한 규칙.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식사를 할 때는 식사만 하라. 절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라. 2. 속도를 줄여라.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작업 템포를 정하라. 3. 우선순위를 만들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라. 명심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5.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나와 타인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다.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메모판은 호텔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6. 데드라인을 정확히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하라. 시간에 쫓기며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7.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 8. 작은 성과에도 마음껏 기뻐하라. 휴식을 취하고 자축하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해하라. 성취감을 자주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당신의 편이 된다. 9.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생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10. 우쭐대지 마라. 그러면 쉽게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 데 성공한다. 11.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쏟아부어라. 12. 책상 위에 한 가지의 서류만 놓아두어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다음 일에 착수하기 전에 하던 일을 깔끔하게 끝내라. 13.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좋은 태도가 좋은 노력을 낳고 기쁨이 찾아온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보라.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14. 휴식 시간을 지켜라.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15. 행동하라. 그리고 일의 방향을 조정하라.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허용하라. 항상 통제된 상태로 있고자 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16.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예정된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다. 17.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할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18. 하루의 일부를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반복되는 일상은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19. 가끔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어라. 유쾌한 웃음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된다. 20. 당신이 성공지향형 인간이라면 가끔씩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해보라. 의미 있는 행동만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라. 21. 항상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사람들은 가끔씩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대단한 일상이라고 여긴다. 휴대폰은 가끔씩만 켜놓는 것이 가장 좋다. 22.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라. 시간을 내어 휴가와 연애, 취미 활동을 하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 23.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지켜라.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거렸던 날이 언제인가. 24.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이 24가지 규칙 중에서 하루에 몇 가지밖에 지키지 못한다. 건강을 해친 대가로 온갖 상처를 견딘 대가로 얻은 성공과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삶은 안정과 평정, 균형을 갖춘 삶이다. 휴식, 만족, 행복은 성공한 뒤에 얻는 부산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건강을 도모한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걷는 이유는 성공은 절대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 중 요가나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요가와 명상이 비범한 능력을 선물해서가 아니다. 요가와 명상이 마음을 챙기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의 대가들이다. 실천 연습까지 할까요? 네네. 실천 연습. 전화벨이 울리면 이를 나의 어깨와 아래턱이 유의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긴장이 감지되면 즉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양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린다. 그리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한다. 식사를 할 때는 오직 식사에만 집중할 것이다. 향초를 하나 켜놓고 식탁 위에 꽃을 꽂아둘 것이다.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할 것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상대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읽어내려고 애쓸 것이다.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4개의 규칙 중 특히 마음에 끌리는 규칙들을 적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둘 것이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즉시 내가 선별해둔 리스트를 쳐다볼 것이다. 하루에 한 번, 15분 동안 조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감사합니다. 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아, 네. 다들 눈 잘 뜨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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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무세요. 우리 주식책 읽을 거예요. 네. 여기서 계속 하나요? 네. 네. 책 읽기는 좋은 날 재밌죠. 되세요.